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상담 전화가 오시면 채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제가 여러가지 제도를 비교해서 본인께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 드리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가장 우선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이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신청,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채무 조정 제도인 워크아웃 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개인회생이 갖는 장점은 그럼 무엇인지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개인 워크아웃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의 최대한 97%까지도 면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채무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 금액의 3% 플러스 100만 원 이상을 값도로 최저 변제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 이런 제도들은 원금의 전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거나 원금의 이자를 일부 더해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요건이 물론 잘 맞아야겠죠. 요건이 잘 해당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채무의 대다수까지도 탕감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빚독 쪽에서 빠르게 해방이 되실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금지명령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 파산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죠. 개인 파산에는 법률 규정에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회생에서는 금지명령, 빚독촉 일체를 금지시켜 주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급여라든가 통장에 대한 유체동산에 대한 이런 압류나 가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도 다 금지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빚독 쪽에서 빠르게 해방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워크아웃과 비교해서 장점이 되겠는데요. 연체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 오시면 워크아웃과 구별을 못 하시기 때문에 개인회생도 당연히 연체되고 기간이 일정 정도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지 않느냐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다르게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이렇게 연체 기간을 요구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한 가지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대상 채권의 범위가 아주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워크아웃과 파산 절차와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인데요. 파산과 우선 견주어 보면 개인 파산은 세금과 공과금, 4대 보험이죠. 이런 채권들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으로는 해결하실 수가 없죠. 특히 개인 사업을 하셨거나 법인을 운영하셨는데 과점주주에 해당되셨던 분들은 2차 납세의 의무, 4대 보험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지고 계시죠. 이런 분들은 파산을 신청하시면 이거는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갚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 회생에서는 세금도 포함이 가능하시고 4대 보험 공과금을 못 내신 것도 포함이 가능하시다는 채무 포함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과 비교하면 개인 파산보다도 훨씬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죠. 개인 파산은 세금 공과금만 빠지지만 워크아웃은 사적인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신용회복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들 채무만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채권자들 이런 분들은 전혀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 회생은 신용회복 협약 가입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과 심지어 개인 채권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유지하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파산과 비교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그리고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몇 가지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재산을 실제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격이 좀 나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다 환가대상 재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리를 하시고 처분이 되어야만 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개인 회생에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회생 절차에서도 유지는 가능하지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재산을 그 가치를 평가해서 그 이상은 변제 금액이 납부가 되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회생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채무 발생 사유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파산과 비교해 보면 개인 파산은 모든 내가 채무 발생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내가 과다한 도박이나 낭비, 사행성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는 면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채무가 발생한 사유가 낭비가 심해서 아니면 내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사행성 행위를 최근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재산을 크게 감소했거나 대출금의 대부분을 거기에 사용해서 채무가 과중해 준 경우라고 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책 불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 파산에는 그런 사유들도 신청이 모두 가능하시고 인가결정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그 법원들이 기본적으로 최근 1년 통장거래내역을 다 검토를 꼼꼼하게 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이라든가 낭비에 해당되는 그리고 사행성 행위에 해당되는 지출이 많다고 하면 그것을 재산에 포함시켜서 변제율을 많이 높게 산정하시고 인가결정을 하는 일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시고 인가결정을 받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를 설명드려서 좀 장황해졌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여타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개인 회생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